이번 시간에는 프리미티브 타입의 불린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불린은 정말 중요한 타입입니다. 불린이 있어서 프로그램이 가능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불린은요, true와 false를 가져요. 이 true와 false는요, 부울댓의 논리 변수가 돼가지고요, 디지털 논리로 컴퓨터 과학 프로그램에서 논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불린이 논리를 다룰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알고리즘을 많이 짜잖아요. 그죠? 알고리즘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알고리즘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프로그래밍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불린을 사용해서 true와 false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 조건식을 짜게 돼 있어요. 그 조건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논리의 흐름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건넌다고 할 때 저희가 신호등의 불빛 색깔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 색깔이 빨간색이면 여러분은 실제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다린다. 언제까지? 파란불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냥 무시하고 건넌다. 무단횡단을 하는 거죠. 아니면 다른 횡단보도로 갈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저희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택지마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다라고 선택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죠. 그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어떤 조건식을 바탕으로 뭔가를 선택할 때 if문 아니면 스위치문을 많이 써요. 이럴 때 조건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값을 취하죠. 아니면 어떤 함수를 호출하거나 로직을 실행하죠.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불린 값이 프로그램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 불린 값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변수 a와 b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문을 통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콘솔 로그 a가 b보다 크냐 하면은 true가 나오죠. 그리고 콘솔 로그 a가 b하고 같냐, 이때는 false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a가 b하고 다르냐, 이때는 true가 나왔습니다. 여기 true가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는 논리 연산을 통해서 불린 값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는 true 값을 담고요. 그 다음에 false 값을 담아 볼게요. 화면을 좀 올리고 콘솔을 지우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논리 연산을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true and false이면 이때는 논리 and 연산을 실행하는 거예요. 논리 and 연산은 두 값이 모두 true일 때만 true가 나옵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제는 false가 나오죠. 콘솔 로그 true 오와 false. 논리 오와 연산자는요, 두 값 중에 한 값이라도 true이면은 true가 나와요. 그래서 실행해보면 이때는 true가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 연산자 중에는 not 연산자가 있어요. 부정 연산자죠. 콘솔 로그 not true를 하면은 true의 값을 부정해서 false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하면은 이렇게 false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콘솔 로그 not false를 하면은 이번에는 false를 부정하는 거니까 true가 나오겠죠. 실행하니까 이 값이 true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비교 연산하고 논리 연산을 바탕으로 조건에 따른 논리의 흐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조건문은요, if문이 있어요. if문에 여기다 조건을 작성해요. 그래서 이 조건이 true가 되면 아래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하는 겁니다. 조건이 만약에 false이면 else로 해서 조건이 false일 때 실행할 코드들을 여기에 적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건이 여러 개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조건 1이라면은 else if 조건 2가 true 라면 여기에서 조건 2가 true일 때 실행할 코드를 적을 수 있죠. 조건 1과 조건 2가 모두 false인 경우에 실행할 코드들은 else에 적을 수 있습니다. 이 else는 이렇게 중간에 나오면 안 돼요. else 나오고 else if가 나오면 안 됩니다. 항상 아무런 조건이 없는 else는 여기 나와야 돼요.
else문 위에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실패일 때만 여기가 실행되는 거예요. 만약에 x라는 수가 있는데 그 x가 양수이면 0보다 크면 양수이죠. 그러면 저희가 그때는 콘솔 로그로 x는 양수입니다. 그게 아니면 음수라고 할 수 있죠. x는 음수입니다. 그때도 x를 출력합니다. 실행을 해보면 x가 10이니까 x가 0보다 큰 조건이 true가 돼서 x는 양수입니다가 나와요. 만약에 여기에 x가 0인 경우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else if x가 0이면 그죠?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때는 콘솔 로그 0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마이너스 10을 하면은 이때는 마이너스 10이 나오고 x는 음수입니다가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를 0으로 하면은 x는 0입니다 해서 0이 출력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x 값에 따라서 저희가 실행할 수 있는 코드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런데 x 값을 판단하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실행할 로직을 흐름을 바꿨죠. 그죠? 만약에 x가 0이면 여기는 건너뛰고 여기가 실행되고 x가 10이면 여기가 true가 돼서 여기가 실행되죠. 0도 아니고 양수도 아니고 음수라면 바로 여기가 실행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건의 결과인 true와 false를 사용해서 조건문에서 실행할 하나의 로직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로직의 흐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자, 또 다른 예로 자동차를 타고 간다고 할게요.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저희는 신호등을 보죠. 그래서 자동차 운전 시 신호등 그래서 트래픽 라이트로 신호등 색깔을 줄게요. 그래서 현재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할지 멈출지를 스톱 드라이브로 결정합니다. 블루니까 현재는 펄스겠죠. 그리고 신호등 색깔이 빨간색이면 운전을 멈춰야 되죠. 그래서 스톱 드라이브를 true로 해줍니다. 이게 아니고 트래픽 라이트가 노란색이면 저는 주로 서요. 그래서 이때도 스톱 드라이브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트래픽 라이트 컬러가 신호등 색깔이 블루이면 이때는 가도 되죠. 그래서 스톱 드라이브 펄스. 그게 아니라 뭐 신호등 색깔을 알 수 없을 때 안전을 위해서 저는 차를 세울 거예요. 그래서 스톱 드라이브를 true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신호등 색깔에 따라서 운전을 계속 할지 아니면은 멈출지를 결정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스톱 드라이브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만약에 스톱 드라이브를 하면 이때는 차를 멈추는 거죠. 그래서 콘솔 로그 차를 멈춥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전을 하는 거죠. 콘솔 로그 운전을 합니다. 자, 이제 실행해보면 운전을 합니다가 나오죠. 현재 신호등 색깔이 파란색이면 스톱 드라이브를 펄스로 설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문이 실패를 하고 else 블럭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죠? 제가 만약에 신호등 색깔을 만약에 옐로우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는 차를 멈춥니다가 나오죠. 그죠? 왜냐하면 신호등 색깔이 노란색일 때는 저희가 차를 멈추도록 상태를 설정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if문을 좀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이걸 한번 해봅시다. 포문을 돌면서 i가 1부터 i는 100까지를 도는데 이때 i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출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저희가 예전 시간에 배운 모듈로 연산자를 사용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어떤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i를 모듈로에서 2로 나눴을 때 그 연산이 0이면 연산 결과가 0이면 그때는 짝수인 거죠. 그래서 짝수입니다. 그리고 홀수입니다. 실행을 해보면 홀수일 때는 홀수가 잘 나오고요. 짝수일 때는 짝수입니다가 잘 나와요. 이렇듯 조건문을 바탕으로 저희가 실행의 흐름을, 그러니까 로직의 흐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요, 비교 연산하고 논리 연산 외에도 특정 값들을 불린처럼 true와 false로 판단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값들이 불린으로 true와 false가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불린 객체 생성자에 이제 값을 넣어서 직접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콘솔 로그 불린 이때는 true가 나오겠죠. 그리고 콘솔 로그 불린 어떤 값 저희가 넣으면 이것도 true가 나오네요. 그리고 콘솔 로그 불린 문자열 뭐 hello 하면은 네 이것도 true가 나오고, 그리고 콘솔 로그 불린 펄스를 하면 당연히 펄스가 나오겠죠. 그리고 콘솔 로그 불린 너를 넣으면 펄스가 나와요. 네, 펄스가 나옵니다. 콘솔 로그 불린
undefined로 해보면 이것도 펄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콘솔 로그 boolean 0을 넣으면 얘도 펄스가 나와요. 그리고 콘솔 로그 boolean 나로 넘버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로 넘버. 이것도 펄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콘솔 로그 boolean 빈 문자열을 넣으면 이때도 펄스가 나와요. 이거를 왜 아는 게 중요하냐면요. 실제로 저희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let a는 42 이렇게 했을 때 if a는 해서 콘솔 로그 true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true입니다가 출력되잖아요. 그죠? 어떤 값을 불린 값을 만들지 않고 바로 조건문에 넣어서 마치 불린 값처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값들이 true가 되고 어떤 값들이 false가 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펑션을 하나 만들어요. test params 해서 a를 만드는데 a 값이 null이거나 undefined일 때 여기 넣으면 false가 되겠죠. 그 false에 not을 붙이면 true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 a의 값이 없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콘솔 로그 값이 없습니다. 해서 저희는 실제로 에러를 던질 수가 있겠죠. 아니면 어떤 null 같은 걸 던질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 어떤 값이 있다면 어떤 로직을 수행하고 결과를 반환하면 되겠죠. 콘솔 로그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a를 그냥 출력을 할게요. 그리고 얘를 반환을 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제가 테스트 파람스에서 만약에 null을 넣는다 그러면 값이 없습니다라고 출력되고 테스트 파람스 undefined 하면은 이때도 값이 없습니다가 출력돼요. 그게 아니고 테스트 파람스 제가 hello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값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hello가 찍혔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런 빈 문자열들 값이 없음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값이 없으면 출력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if문처럼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떤 값의 유효성을 체크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방금 전에 이렇게 불린 생성자를 통해서 어떤 값들을 실제로 이제 불린 값들로 만들어 봤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요. not 연산자를 사용해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2번 붙여주면은 실제로 불린 값이 됩니다. 지금 이 결과가 펄스가 나왔는데요. 콘솔 로그 불린 땡땡을 하면은 불린 값이 이 값은 펄스로 평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빈 문자열에 not을 붙이면 true가 되죠. 얘는 펄스가 되니까요. 그리고 그걸 다시 not을 붙이니까 이 빈 문자열의 실제 불린값 펄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네, 펄스가 2번 찍히죠. 이런 식으로 낱낱 연산자를 사용하면요. hello 같은 경우는 true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콘솔 로그 낱낱 null 붙이면 이때는 펄스가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콘솔 로그 낱낱 undefined를 하면은 이것도 펄스가 나오는 게 맞겠죠. 그리고 콘솔 로그 낱낱 0을 하면은 얘도 펄스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낱낱을 붙여서 불린 값을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불린 생성자를 이용해서 실제 값을 불린 값으로 캐스팅을 해주는 게 더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고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낱낱 연산자보다는요, 이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불린 타입을 같이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불린 타입은 프로그램의 근간으로 없어서는 안 될 타입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비교문과 논리 연산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조건문을 사용하면서 수없이 많이 불린 값들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 과정이 알고리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프리미티브의 이제 3대장인 넘버, 스트링, 불린을 같이 알아봤어요. 자바스크립트의 이제 프리미티브 타입에는요, 심볼도 있고 빅 인트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수업 초기에 다루기보다는 자바스크립트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같이 공부한 다음에 다루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데이터 타입 편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차후에 개별 강좌로 따로 만들어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브젝트 타입을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